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 갑자기 철강 생산의 수도꼭지를 잠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산업정책 변화가 아니거든요. 이 결정이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지금 전 세계 경제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중국은 도대체 왜 스스로 성장 엔진의 속도를 줄이려는 걸까요? 그 진짜 속내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먼저 중국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짚어보고요. 그 배경에 깔린 경제적 균열을 들여다본 뒤에 이게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중국 브레이크를 밟다. 대체 어떤 계획을 발표한 걸까요? 이게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수준의 임시 조치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5개년 계획에 아예 못을 박아버린 공식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라는 게 핵심이죠. 이건 국가 차원에서 철강 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으려면 중국 경제의 속사정을 좀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수요가 완전히 붕괴해버린 거죠. 지금까지 중국의 철강을 그야말로 집어삼키던 거대한 건설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수요 부진 뒤에는 두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위기,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 둔화입니다. 이 둘은 서로 얽혀 있어서 하나가 삐걱거리면 다른 하나도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저 거대한 부동산 개발업체마저 돈 갚는 거 좀 밀어주세요 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건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쉽게 말해서 새 건물을 지을 돈이 없으니까 철강도 당연히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것처럼 말이죠. 한때 어마어마한 양의 철강을 소비하면서 질주하던 중국의 고속성장 엔진 자체가 이제 식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수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산업 전체를 덮친 수익성 악화, 즉 마진 압박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철강 1톤 만드는데 99달러가 되는데 팔 때는 100달러밖에 못 받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남는 게 없는 장사인 셈입니다. 이런 마진 압박은 비단 중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도의 거대 철강 기업인 진달 스틸마저 수익성이 나빠져서 목표 주가가 내려갈 정도니까요. 철강 산업의 위기가 이미 국경을 넘어 번지고 있다는 증거죠. 자, 그럼 중국 내부의 문제가 어떻게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퍼져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중국의 이번 결정이 미치는 글로벌 영향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철강 가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중국 산업의 질적 전환, 마지막으로 원자재 시장의 변화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중국의 감산 소식은 다른 철강 생산국들에게는 오히려 안도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생산을 줄이면 값싼 중국산 철강이 시장에 마구 쏟아져 나와서 가격이 폭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일종의 가격 방어선이 생기는 셈입니다. 두 번째 파급 효과는 중국 철강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단순히 양으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나 첨단 기계에 들어가는 고부가 가치 특수강 생산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급 효과는 아주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철강 생산이 줄어든다는 건 당연히 철강의 주 원료인 철광석이나 원료탄의 수요 역시 감소한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건 특히 호주나 브라질처럼 중국의 철광석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들과 BHP나 리오틴토 같은 세계적인 광산 기업들에게는 직격탄이 됩니다. 최대 고객의 주문이 뚝 끊기는 셈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의 조각들을 모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큰 그림을 보게 될까요? 정말 한 시대가 저물고 있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이 정책은 중국이 그동안 의존해왔던 거대한 건설붐, 성장 모델이 끝났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죠. 모든 걸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철강 가격 붕괴를 막아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끌었던 원자재 슈퍼사이클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결국 중국의 위대한 건설붐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의 힘이 빠진 지금 과연 세계 경제를 이끌 다음 성장 동력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